자,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와 함께 HG 라이프 스타일 연구소가 진행하는 체질 라이프 큐레이팅 프로그램. 오늘은 제 5강입니다. 체질로 풀어보는 리더십. 이정원 EDS 인재교육 협동조합 조합장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원 이사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몇 차 산업혁명에서 살고 있죠? 4차, 그렇죠? 자, 세상은 변했는데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컨텐츠가 필요하고 새로운 이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우리 이정원 이사장님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리더십,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정원 이사장님, 네. 저랑 같이 이제 많이 같이 체질 이야기를 해서 아시겠지만, 네.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 리더십 어떻게 새롭게 변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종전에 같은 그런 리더십으로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리더의 상도 이제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리더의 상도 변화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순서는 일단은 4차 산업 시대의 리더상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요소, 그리고 그 핵심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 어떤 리더상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사실 미래학자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기업의 순위가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결국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전의 어떤 그런 리더십, 어떤 기업의 어떤 비전은 이제는 더 이상 써먹기 어렵다는 거죠. 자, 새로운 이런 기하급수적 기술 사회에 우리 리더 또는 CEO들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재밌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몇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첫째는 민첩성이 있고, 변혁성, 그 다음에 연결성, 그 다음에 증폭성, 보편성,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민첩성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줬어요. 이제는 어떤 경험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의 기회를 빨리 포착하고 빨리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민첩성이 있어야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로서도 이런 민첩성을 갖고야 된다.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는 어떤 혁신적인 접근으로 해서 새로운 판을 바꿔줘야 돼요. 판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제는 어떤 변화에 된 것도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한 방향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양방향 소통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리더가 예전에는 자기 권위를 엄청 내세웠어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조직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뭐 이런 사이였었는데, 이제는 4차 산업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맞춤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극대화시켜줘요. 그 사람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줘서 자기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뀌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을 다루는 보편성 측면에서도 내 고집대로만, 리더의 고집대로만 이 조직이 이끌어갔던 것을 이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너무나 어려워졌죠. 좀 복잡하고 다양해졌지만 어떤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전체적인 영향력을 리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리더상과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리더상은 완전히 이제 틀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더로서는 7개 덕목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첫째는 지혜의 덕목이고요. 둘째는 감성의 덕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의 덕목. 그 다음에 도덕성의 덕목. 그 다음에 뭐가 있겠죠?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죠. 언행일치를 해야 그 밑에 추종자들이나 조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과 행동이 틀리면 믿음이 없어져요. 신뢰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소양인들은 좀 요거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행일치. 앞으로 우리가 좀 말을 이렇게 과장되게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리더십의 핵심 요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리더십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이제 9가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5가지 정도는 원래 리더들이 이제 꼭 지켜야 될 거거든요. 원래 리더는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이끌어 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이끌어 주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잘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조직원이나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그 조직을 이끌어갈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민첩성과 변혁성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칭을 해줘야죠. 그죠? 네. 코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는 어떤 권한 위임을 개개인한테 잘 해줘야 그 조직이 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그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오늘 핵심 요소고요. 나머지 관리 요소거든요. 네. 관리 요소는 이런 거거든요. 시간 관리, 갈등 관리, 그리고 변화 관리. 여기에 뭐 더 붙인다고 하면 어떤 인사 관리 뭐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핵심 요소로 이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런 또 덕목과 그 다음에 이 8Q라고 해서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있는데 다양성 지수예요. 이 리더는 다양성 지수가 높아야 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리더는 조직원보다 어떤 새로운 창의력을 가져야만 되는데 소양인이 창의력이 많다고 하시죠? 그렇죠. 이건 창의력은 저희 거예요. 네. 창의력 많고 그 다음에 감성지수요. 감성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어떤 네트워크를 추진하려면 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감성지수 제일 높으신 분들은 태음인 우리 분들이 가장 감성지수가 높죠. 드라마 보시다가 우는 남자분들, 소양인들은 안 울어요. 거의. 태음인들이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특히 그 중년, 갱년기 남성분들 눈물 흘리실 때, 만약에 남편분이 눈물 흘리시면, 내 남편의 체질이 저래서 그렇지, 다른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사람을 보실 때 이렇게 체질을 이해하고 보면 이해의 폭이 커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정보 지수가 있죠. 정보. 그러니까 빨리 요즘에는 4차 산업이 있기 때문에 빨리 아는 사람이 빨리 자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빨라야 됩니다. 정보는 소양인이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를 체계화하는 능력은 소음인들이 가장 뛰어나니까 이게 아마 소음인들한테 오히려 이 정보 지수는 높은 사람들은 지수는 뭐 소양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보를 체계화시키는 체계화시키는 거는 소음인들이 더 높고. 그래서 협업하셔야 돼요. 이게 협업에 의해서 정보를 받고 그걸 체계화시키는 그 작업까지 해야 된다면 사실 결국 그렇게 보면 리더는 사람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직무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열정 지수 나왔어요. 열정이 있어야지. 어떤 일을 추진해도 열정이 없으면 그
그 리더로서의 그 추종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무슨 일을 하면 열정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고 네. 그 열정의 그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네. 자기 봉사와 배려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실행한다는 그런 게 깔려 있어야 열정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록을 잘 해줘야 돼요. 기록을 잘못하면 네. 이게 리더로서 또 빵점이에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빵점일 것 같은데요. 이거 기록자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소음인이네요. 네. 소음인들이 뭐 기록의 도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쓰지 않고 머리에도 잘 기억하시는 분들. 예. 몇 월 며칠 몇 시에 남편이 나를 구박했어부터 부인이 나한테 어떻게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써놓지 않아도 써놓아야 돼요. 써놓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도덕 지수가 있어요. 도덕적 지수. 이게 요즘에는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성이 더 요구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난리 났죠. 이 도덕 지수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시끄러워졌어요. 도덕성이 없으면 그 리더로서 평가를 못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변화지수요. 네. 중요한 건 변화지수거든요. 예. 특히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제일 중요한 이런 변화지수가 있어요. 네, 요 공감합니다. 예. 네. 변화 방향하고 속도를 정확하게 가늠해주고 그거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리더로서 이제 갖춰야 될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리더들이 이렇게 갖춰야 될 그런 핵심 요소와 어떤 핵심 지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가 과연 어떤 역할을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리더는 첫 번째, 내가 기업의 CEO다 아니면 어느 조직에 내가 팀장이다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요? 리더가 이 조직이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헷갈려요.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방향과 우리가 해야 될 목표가 어떤 것이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더는 그 조직원들을 이렇게 잘 다독여주고 어떻게 하는가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잘못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든지 그리고 멘토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멘토 역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부 혁신의 어떤 매니저가 꼭 되셔야 된다. 이렇게 리더는 그 어떤 조종사와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우리가 정확히 직시하고 조기에 해결을 해주고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리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재의 유형이 있어요. 세로축은요 외적 능력이고 가로축은 내적 능력을 봤을 때 어떤 형이 있냐면 내적 능력도 약하고 외적 능력도 약한 사람을 뭐냐면 소라형이라고 그래요. 소라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형이에요. 어떤 변화를 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형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 영순위에 해당이 돼요. 당장 잘릴 사람들의 이제 소라형의 이 조직원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카멜레온형이 있어요. 카멜레온형. 이 사람들은 처세술이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래서 상사의 이 비유, 이를 잘 맞춰줘요. 표범 같은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조직 적응이 이제 무난한데 이 사람들은 너무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능력은 있는데 별로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조조정 이제 2순위에 해당하는 거고, 제일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호랑이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내적, 외적 능력을 모두 이제 구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뭘 시켜도 잘하고, 자기의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요. 조직을.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과연 체질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할까 이를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체질별로 이거 박사님이 네, 이거 제가 만든 데이터죠. 네, 네, 네. 만든 데이터인데 보시면은 태양인은 뭐예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걸 좋아하거든요. 완벽한 걸 좋아하고 태음인은 뭐 기다리고 격려하는 걸 좋아하고 체면과 배려하는 걸 좋아하고 소양인은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들은 이게 분석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걸 좋아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승전결로 해주는 걸 좋아하고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체질별로 봤을 때 어떤 리더들인가 요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게 체질별로서의 세로축은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축이고요 가로축은 창의적이고 칭찬을 선호하는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사상 체질로 나눠봤을 때 먼저 태음인요. 앞편에 말씀드렸듯이 태음인은 사실은 변화를 많이 싫어해요. 보수적이에요. 태음인들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마음이 착하고 이 체면을 중시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견디고 잘해요. 좀 어려운 일도 다 견디고 해내요. 그렇기 때문에 태음인들이 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이죠. 소음인은 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음인들이.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이 논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위에 측에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음인들은 주로 어떤 쪽이에요? 이쪽 좀 논리적 분석적이 높고 창의력이 좀 낮은 쪽이 되잖아요. 그죠? 음인들은. 창의력이 좀 떨어져요. 음인들은.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양인을 볼까요? 양인들은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면서도 뭐예요? 창의적이고 이 칭찬 선호도 높고 이래요. 그러니까 태양인들은 완벽한 걸 좋아해요. 완벽한 걸. 정확한 판단도 있고 열정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상 안에 사람들의 양인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들이죠. 소양인들은 어때요? 외향적이고 창의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의리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칭찬을 좋아하시죠. 네. 우리 박사님 칭찬 매우 좋아하시잖아요. 네, 전 칭찬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양인들은 주로 이 창의력이 높고 칭찬을 선호해 줬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음인들은 어떤 논리적인 거로 갔을 때 대우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팀원들이 내가 데리고 있는 팀원들이 아까 제가 4차 산업시대 때는 각자의 팀원의 각자 성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려면 그 팀원들이 과연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만약에 안다면 리더들이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갈 때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격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훨씬 좋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어때요? 네, 아주 공감하고. 자, 근데 우리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이종훈 이소장님의 체질은 어떤 체질일 것 같으세요? 소음인 정답이세요. 돗자리 까세요. 정답이세요. 오늘 강의하는 스타일이 완전 다르시죠? 자, 이게 소음인이세요. 자, 강의하는 스타일이 여태까지 지금 첫 번째 등장이에요. 소음인 첫 번째 등장인데, 여태까지 강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게 바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여태까지 소양인들이 강의하는 거와 오늘 처음 등장한 소음인 선생님의 강의인데, 여기서 보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거 봤을 때,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어떤 쪽, 음과 양 어느 쪽에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말 3차 때까지는 음인들이 훨씬 유리했어요. 4차가 되면서는 역시 속도와 창의력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체질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사실 답이 있어요. 그쵸. 네. 협업이에요. 협업을 하는데, 자, 이런 특징이 있다면,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리더라면, 어떻게 직무를 배치하느냐가 나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을 쓸 거냐가 네. 나오죠. 그 다음에, 결국,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사람은 하나다에서, 자, 사람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자, 원래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소양인이다. 그러면 여기 사실 또 여기 나옵니다. 나의 장점도 나오지만 결국 나의 단점이 뭐예요? 뭐가 떨어진다? 논리적인. 네, 이쪽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리고 이 내가 못하는 거를 누구로 하여금 커버하게 할 것이냐가 결국은 이 전략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또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뭘 준비하셨어요? 네. 네. 자, 체질별 이제 리더들이, 자, 앞편에 보셨던 그런 그래프에다가, 예, 과연 어떤 사람들이 태양인이 어떤 사람들 성격을 가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인은 아까 제가 완벽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용기의 과단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독선적이에요. 그러니까 독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태양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만약에 친다 그러면 이 궁예 같은 사람이요. 그죠? 그리고 히틀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또 지금 베트남 축구 감독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 이런 분들이 사실은 태양인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리더십이 상당히 그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태양인이시죠? 네. 맞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태양인이셨거든요. 죽다 살아났어요. 정말. 이게 이 태양인들의 특징, 이 완벽함이 어떨 때에는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태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남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능력이 똑같지 않고 다를 수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하고 사람에 따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태양인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완전 불통이에요. 완전 불통. 그래서 저는 이 태양인, 내가 만약에 태양인 리더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배려하는 마음. 남은 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능력이든 시간에 대한 관리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태음인이겠죠. 태음인. 태음인은 끈기가 있어요. 일관성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데도 참고 잘 견딥니다. 태음인들. 그래서 살아남는 확률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또 연구직에 있으면 아주 잘해요. 네. 연구심도 강하고 아주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태음인들이. 네. 참여하면서 치밀하게 일을 추진하거든요. 현실 적응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다만 흠이라고 그러면 빠르질 않다는 거예요. 민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체질에 따라 시계가 달라요. 초심 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가장 조심할 것, 특히 양인들, 음인들한테 내 속도로 따라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만의 생체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히 내가 태음이라는 걸 아는 순간, 다른 양인들과 같이 일할 때에는 내 초침을 조금 더 빨리 움직여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태음인이라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이제 인지를 해서 거기를 보완을 하면 그렇죠.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음인입니다. 소음인들은 이게 냉철하고 친밀한 그런 지략가 스타일이 많거든요. 네. 소음인들은. 그래서 조직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좀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본인 소음인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이제 내성적이고 네. 사실 그래요. 근데 저는 뭐 냉철하진 못해요. 냉철하진 못한데 어쨌든 그래도 두뇌는 좋다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태음인 마냥 좀 참아요. 소음인도 잘 참아요. 참고 일을 해요. 하는데 태음인만큼은 끈 일은 없어요. 이제 좀 가다가 터지면 그냥 끝이에요. 또 그런 성격인데, 근데 그런 유명한 리더로서는 우리 중국에 이제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장자방을 닮았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 최승우라는 그 역사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 그다음에 우리 요즘에 TV에 나오는 유재석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소음인 리더의 스타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끌고 가요. 소음인들은 자기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안 해요. 안 하고 잘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이 있죠. 요즘 이제 4차 산업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리더 스타일. 이게 이제, 왜냐면 스피드 시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쾌도난마의 그 행동파들이에요. 소양인들은. 잘 움직여요. 빨리빨리.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 소양인인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순발력이 있고 재치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도 중시하지만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 시대에 제일 적합한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총수는 다 이 체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스티브 잡스나 앨런 머스크, 주커버그 이런 분들 다 요 체질이거든요. 어찌됐건 이렇게 체질별 성공 리더의 어떤 특징을 우리 이종원 이사장님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인력을 이제 이 조직원을 어떤 직무에 잘 배치를 해줘야 이 조직이 잘 될 것인가 아마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는 타인하고 그 소통에 상당히 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 사회적 관계가 유능해서 그 신사업 개척을 한다든지 또는 직접 발로 뛰어서 밖에 나가 영업을 해야 될 때 태양인을 그런 직무에 배치를 해주면 아주 제격이다. 만약 부하를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다면 이런 영업직에 배치를 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요. 부하 직원이 만약에 소양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소양이는 창의력이 있고 순발력이 있고 재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마무리 안 돼요. 그거 잘 생각해. 그렇죠. 마무리가 안 되죠. 마무리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에 제일 맡기는 게 좋냐면 상품 개발을 한다든지 디자인실이라든지 회계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회계는 절대로 안 돼요. 회계 이런 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총무 업무도 잘해요. 인사 업무도. 이런 거는 소양인들이 잘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그 재치 있게 이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태음인들은 한 가지 일에 그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획부서나 아니면 조사 연구직 있죠. 이런 데 배치를 해서 태음인을 키우면은 아주 그 조직이 잘 이렇게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음인들은 이게 치밀한 지략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맡은 일을 한번 빈틈없이 해요. 자기가 맡은 거는 빈틈없이 끝까지 해요. 소음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게 좋냐면 격리, 회계 업무, 그 다음에 기획부서의 기획요원들, 뭐 이런 데 배치를 해주면 아주 그 조직이 제대로. 근데 요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태음인과 소음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소음인은 맡은 일만 해요.
태음인은 남의 일도 내 일같이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소음인 분들은 내 일만은 정말 잘하는데 남의 일은 잘 간섭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남이 내 거에 어떤 간섭이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지도자로서 어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거 알고 가셔야 돼요. 소음인의 능력, 태음인의 능력, 이거 좀 아시면 만약에 똑같은 직무래도 그들이 해내는 일의 어떤 그 질이 좀 사실 조금 다릅니다. 네. 그 소음인은 그래서요, 이게 원래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만 끝나면 돼요. 남의 일 뭐 도와달라고 요청이 오면은 해주겠지만 스스로 자기가 가서 요게 달라요. 네. 태음인들은 남이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소음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의 구분, 요거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잘 보시면 이게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요게 바로 진짜 보이지 않는 노하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써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볼 줄 안다면 굉장히 결과는 다르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음은 좀 편협하고 또 질투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면 옆에 사람은 자기 안 해주면 나는 뭐야?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칭찬을 해줄 때도 그런 소음인 스타일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질투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소음인을 어떤 직무나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살짝 경쟁시키면 더 좋아요. 왜? 그들은 뭘 좋아한다? 질투. 네, 네, 질투와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승부수를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인들은 오히려 경쟁시켰을 때 더 일을 잘하고요. 근데 소양인한테 일을 경쟁시킨다, 이건 죽음이에요. 소양인들은 경쟁당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러나 칭찬해주면 일을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더 좋은 그 결과를 내느냐에 대한 것이 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이 포인트 정말 중요해요. 소양인 칭찬해서 더 좋은 프로덕트, 태음인 믿고 맡겨라. 우리는 너한테 이 일을 맡겼으니 나는 너가 이거를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만 전해주면 그들은 끝까지 해내요. 그런데 소음인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살짝 경쟁시켜서 일을 시키시면 훨씬 더 그들은 목표에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소민들은 경쟁심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켜주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그런 걸 하면은 아예 배제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과제를 준다거나 할 수 있는 걸 줘야지 할 수 없는 거를 뭐 찾아서 하도록 하면 상당히 어려워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매뉴얼 제일 잘하시는 체질이 바로 소음인들이에요. 매뉴얼대로 잘한다. 네. 소음인. 매뉴얼을 싫어하고 나만의 것을 찾아간다. 이거 누굴까요? 소양인. 네, 그건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딱 정해준 거를 주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근데 소음인들은 오히려 정해진 거를 더 잘해요. 딱 정해준 건 완벽하게 해요. 완벽하게. 그래서 소음인들한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소양인을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리더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예요? 리더들이 이제 자기 부하나 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알려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의 리더는 뭐예요? 최고의 리더는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의 체질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체질을 알고 난다면 그 사람의 직무를 무엇을 줘야 될지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요, 서양에서 온 다양한 행동 유형이나 성격 유형들을 평가를 해보면요, 사실 직무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다중지능 이거 하면요, 직업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사상체질은
직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사상체질만 해야 되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요. 다른 방법들, 서양에서 온 다른 방법들과 같이 잘 접목시키면 진짜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고요. 특히 아이들 진로할 때 저는 그래서 다중지능과 사상체질 같이 접목하고요. 어른들은 주로 MBTI나 사상체질 같이 접목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제가 사실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훨씬, 사실 저는 평생을 프리랜서로 살아온 사람이고, 우리, 조업장님은 그래도 어떤 조직에서 마지막까지 잘 살아남으신 분이신데요. 그 조직마다 이제 근무하는 그 부서마다 내가 맡았던 그 팀마다 이게 다 이게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헤쳐나가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리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제 밑에 보시면 그 리더 자신의 그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가는 음양 화평지인을 이제 추구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조직이든 조직을 가꾸고 이끌어 가려면 분명히 저는 우리 임동구 박사님과 체질을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많은 걸 새로운 걸 느끼는데요. 꼭 체질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꼭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내가 체질을 그 사람들하고 알았다라면 더 훨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유익했죠? 나름 정리는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마지막 제가 살짝 정리를 한다면, 자, 지금까지의 리더십은 이랬어요. 이렇게 합시다. 매뉴얼이 하나예요. 자, 근데 체질별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각자만의 다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코칭을 해주고 큐레이팅 해준다는 것, 사실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차 때 생각했던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은 이제는 아니에요. 다양성이 존재하고 워낙 속도가 빠르고 어떤 한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가 갖고 있는 그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세분화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협업 없이는 살아남지 못한다. 자, 그러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상대방을 파악하고 가는 거와 어떤 하나의 나 따라와 갑시다 이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우리 이종용 이사님한테 이런 강의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데이터를 봤는데 이게 며칠 만에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정말 잘 정리를 하셨어요. 제가 십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정리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잘 호흡을 맞추면 이 리더십, 서양에서 온 카네기 리더십보다 더 멋진 리더십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끝까지 이렇게 우리 이종호 대사님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이론으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아시아로 지금 몇 개국에 진출해 있죠? 5개국. 이 5개국만이라도 우리가 우리만의 컨텐츠로, 사실 안타까웠던 거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리더십 중에 가장 비싸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게 바로 카네기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100년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그 100년 된 카네기 프로그램에 우리 한국만의 사상체질적 이런 리더십을 담아서 해외로 다시 재송출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리더십 분야에서. 자, 비전 있는 아시아 TV. 자, 오늘 만족하셨나요? 네. 다음 주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더 재밌고 감동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